우리는 파이썬 클래스 활용해서 클래스와 속성이 상속될 수 있고 포함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받는 건 좋은데 상속받았을 때 메서드가 중복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부모의 클래스에도 메서드가 있고 동일한 메서드가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에 가지고 있는 메서드 자체가 자식한테 있다면 이거는 상속받은 메서드를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렇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예시와 같이 person 클래스, student 클래스가 있고 둘 다 greeting이라는 메서드가 공통되도록 같게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자식 인스턴스를 kk라고 생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kk.greeting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면 일단 부모의 것보단 자식의 메서드를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메서드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자식의 메서드를 우선하는 방식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상속 개념의 의미처럼 실제로 부모가 이런 메서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메서드가 자식한테 전달이 되어도 보통 같이 있다고 해도 부모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죠. 자식만 존재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메소드가 중복이 될 때는 실제로 kk.greeting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 실행되는 결과는 부모의 결과가 아니라 자식의 메소드의 결과가 우선되어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을 받더라도 만약에 유사하지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별도의 메소드를 추가해서 기능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사용은 부모의 클래스에서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다음과 같이 사랑과 스튜던트의 클래스를 만들었고 만약에 그리팅이 다음과 같이 메서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슈퍼 명령어를 사용해서 부모의 메서드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별도로 추가한 기능을 붙이는 방식으로 통상 많이 씁니다. 중복되는데 중복되니까 부모 건 쓰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내가 추가적인 기능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가 동일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별도의 메서드를 추가하는데 일단 부모의 메서드를 먼저 호출을 하고 추가적인 기능이 더 필요할 경우에 제가 기능을 붙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 사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kk라는 student instance를 생성한 후에 kk.greeting을 하면 부모의 메서드가 먼저 실행이 돼서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되고 자식에 와서 좀 더 진화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내용도 동시에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또 보면 만약에 사랑과 자식 클래스인 회사원 객체를 생성하였습니다. 사람은 생성자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과 나이, 성별을 인스턴스 속성으로 생성을 하고 자기소개에선 저의 이름은 이름과 나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플로이 회사원 입장에선 나이, 성별, 그리고 이름 뿐만 아니라 셀러리, 그리고
임용된 날짜, 채용된 날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식 속성의 일부를 부모 속성으로 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erson.init을 해보면 실제로 부모의 내용이죠. 부모 입장에서 name, age, gender 생성하는 거죠.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셀러리와 하이어 데이트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저의 소개는 이름, 나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셀러리 그리고 입사일까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속성을 사용할 때 굳이 중복되죠? name, age, gender 이거를 여기에서 별도로 이렇게 이 세 개를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효과적인 방식은 부모의 클래스의 생성자를 실행을 시켜서 자식 클래스에서도 그 인스턴스를 통해 name과 age, 이름과 age, gender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셀러리 하이어 데이터를 통해서 객체를 만든 후에 제가 만약에 KK라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 KK에는 이름, 나이, 성별, 셀러리, 입사일 이런 내용을 넣은 다음에 about me를 실행하면 employee 클래스에는 실제로 name과 age, gender 속성을 생성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부모의 생성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확인. 진짜 person.init이란 생성자를 통하면 person에 있는 속성인 name과 age, gender가 진짜 자식 클래스 입장의 속성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 그래서 자식 속성의 일부를 부모 속성으로 전달받는 게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래 퀘스천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의 출력은 제 급여는 10,000원이고요. 제 입사일은 2014년 3월 1일입니다. 만 출력이 되었는데 실제로 부모의 클래스에 담겨있는 이 메서드 about me도 함께 출력하면 좋을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물려받은 속성도 있고 기왕이면 메서드도 물려받아서 이 내용도 실행을 하고 동시에 이 내용도 실행하면 좋을 겁니다. 방법은 위의 예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정리하면 오버라이딩 내용에선 메서드가 중복되면 부모가 아니라 자식의 메서드를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부모의 메서드를 제외하고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죠.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예제를 봅니다. 실제 person과 employee가 있고 name, age, gender는 person 클래스 속성의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 오고 그런 다음에 셀러리와 입사일만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인스턴스에 대해서 about me를 하면 현재는 자식의 메서드만 출력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자식의 메서드 이외에 부모의 메서드 출력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식의 메서드 실행이 돼서 두 개가 함께 출력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메서드 중복 했을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우선순위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이해도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상속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이 상속에서 보면 상속을 굳이 한 명한테만 받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 클래스가 부모라고 해도 아빠와 엄마가 있을 수 있죠. 그쵸? 통상 상속 받을 때 아빠한테도 받고 엄마한테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여러의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상속받고 싶은 부모의 이름을 입력값으로 모두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여러 명의 부모 클래스의 내용을 다 모조리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사람 클래스가 있고 대학교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학부, 대학생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사람, 대학교, 대학생. 그리고 사람은 인사하는 메소드 하나, 대학은 학점을 주는 기능 하나, 그리고 대학생은 공부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봤더니 person과 university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간주하고 이 두 개의 클래스를 모두 자식이 상속을 받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대학생 KK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kk.greeting, 즉 부모의 메소드를 상속받았죠. 따라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되고 또한 상속받았던 manage credit 메소드도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점 관리란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 오리지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즉, 상속은 한 명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2명 이상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을 상속받든 그 상속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모두 다 가져다가 자식 클래스에서 인스턴스에서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사한 케이스인데 부모 1과 부모 2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실제 부모 1과 부모 2는 동일한 메소드 func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기능은 parent 1의 함수 호출, parent 2의 함수 호출을 각각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parent 1과 parent 2를 상속받은 child 입장에선 별도의 child func라는 메소드가 있고 parent 1 클래스의 func를 실행시켜서 이 결과를 출력되도록 그리고 parent 2의 func를 실행시켜서 이 결과가 출력되도록 child func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라는 자식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자식 메소드인 k.childfunc를 실행하면 실제로 parent 1 상속받은 첫 번째 부모 parent 2 상속받은 두 번째 부모에 대한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래서 parent 1의 함수 호출, parent 2의 함수 호출 이 모두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속받은 부모의 메소드를 실행해 봅시다. 예를 들어 k.func를 실행하게 되면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parent 1과 parent 2 두 명의 메소드가 동일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 클래스의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통상 첫 번째 등장했던 부모의 기능만 실행하여 호출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러 명한테도 클래스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 앞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해서 부모 자식이었죠. 메서드가 중복될 경우에는
자식의 메소드를 우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상속받은 부모가 2명 이상입니다. 그들의 메소드가 중복이 되면 통상 첫 번째 등장한 제일 우선하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차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도 높이기 위해서 2가지의 퀘스천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단 본인 이름 이니셜로 다중상속을 받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하기 코드를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아래 결과가 출력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선 리스트의 기능을 추가하는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장 함수인 리스트를 부모 클래스로 상속을 받아서 어드밴티지 리스트 아니면 어드밴스드 리스트 뭐가 됐던 ADV 리스트 자식 클래스를 생성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 값 대신 새로운 값으로 변경하는 메소드를 한번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ADB 리스트라는 자식 클래스를 사용해서 실제로 X란 인스턴스 생성을 하고 그 입력 값은 리스트를 받는 겁니다. 리스트. 그런 다음 이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replace란 메소드를 호출했을 경우에 1 위치에 10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값 print x를 할 경우에 아래와 같은 출력이 되는 거죠. 약간 관점이 달라져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장 함수 리스트라는 게 있죠. 이걸 부모 클래스로 간주하고 상속을 받아서 ADV 리스트란 자식 클래스를 생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식, 정답은 없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그렇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여 replace란 메소드를 추가시키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출력이 발생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가 중복되었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엔 자식의 메소드가 우선이 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러 명의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랬을 때 부모의 메소드가 중복이 될 때는 가장 먼저 등장했던 가장 높이 있는 부모의 클래스로 메소드가 상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